자, 6강 3번입니다. 때때로 주장이 된대요. 진주어겠죠? 스프레이드 퍼진다는 거니까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도와줄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뭐 하는 거를? 평등화하는 걸, 기회를. 근데 as well as 있으니까는 포커스는 앞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확립되어 있는 미디어 거인들한테 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을 위한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주장된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미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었던 거대 자본만이 자신들의 어떤 상품을 알릴 기회를 얻었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사실 저도 지금 제 강의 찍어서 그래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한테도 최소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허락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화를 도와줄 것이다. 요런 주장들이 있나 봐요. 작은 회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래요. 그래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성장은 정말로 리듀싱, 줄이고 있대. 많은 장벽들을. 뭘로 가는? 시장 엔트리가 명단, 등록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으로 가는 장벽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를 만들고 있대요? 기회들을 만들고 있대요. 더 작은 사업체나 회사들이 저기 뭐야, 얘네들 뭐 하던 애들인데? 원래는 기술을 제공하던 애들이야. 새로운 형태로 컨텐츠 제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던 어떤 더 작은 사업체나 회사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래. 이렇게 두 개 병렬이죠? 엔드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컴퓨터 게임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과거 같으면 그냥 큰 회사 밑에서 그냥 기술적인 지원만 하던 회사들, 소규모 회사들, 뭐 어떻게 보면 하청받던 회사들이 이제는 자기가 만든, 뭐 여기 게임을 예로 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어떤 특별히 거대한 유통망 없이도 직접적으로 이제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지. 진짜 별의별 인디게임사들 다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게임 하나 출시해갖고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잘 안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큰 과정이라서 그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인디게임 회사들이 자기들 게임 만들어갖고 비교적 부담이 덜하게 그걸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성공하는 것들도 나오고, 무슨 뭐 칠라스아트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음, 그 공포게임 많이 만드는 회사. 하여튼 그래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그리고 실제로 원래 스킬만 제공하던 회사들한테 기회를 늘린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이런 디지털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이야. 더 강하고 인지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브랜드의 우호적이야.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누리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대자본의 우호적이라고요. 그래서 한 영국의 퍼블리싱 출판 그 임원의 말에 따르자면 기존에 존재하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다고. 브랜드가 만들어준대. 이걸 더 쉽게. 뭘 쉽게 만들어주냐? 구매자가 선택을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대. 진목 적어줘. 모함에 따라 뭐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 때? 더 복잡화될 때. 더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메이커 보고 고른다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큰 브랜드의 이런 디지털 기술 역시 우호적이야. 그래서 복잡한 시장일수록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의존해.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와 가치 있는 수준의 소비자 인식이 없으면 여기서 리코그나이저블한 브랜드라는 건 어느 정도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월스와일이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치가 있어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요 브랜드 하고 선택할 레벨의 인지도야. 소비자들이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런 게 근데 만약에 없으면, 한마디로 생판 처음 봐. 그러면 잠재적인 뉴커머들, 신규 진입자들, 이 온라인 세상으로, 온라인 유니버스로 오는 이 신규 진입자들은 뭐를 당연히 알게 될 거야? 높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involved in이라고 돼 있는데요. 확립한데 온라인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모두 포함하냐? 광범위한 캠페인 같은 걸 포함한대. 어디서의? 기존의 컨벤셔널한 판에 박힌 기존 미디어에서의 캠페인 같은 거를 수반한대. 자, 인볼브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인볼브가 안으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A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수동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be involve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론 in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또 얘가 포함된,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포함되다, 관련되다. 근데 이 관련되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건과 관련된 50여 명을 체포했다. 이때 관련됐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그 사건에 참여한 50여 명을 체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인볼브드 인을 참여하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수동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의 자기 존재감, 입지를 이스티블리싱, 확립하는데 참여하는, 혹은 저는 그냥 관련된다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관련되는 높은 초기 비용. 근데 이 자기 온라인에서의 입지를 확립한다는 거는 involving 모두 포함해요. 광범위한 그 기존 미디어에서의 캠페인도 포함한대. 그래서 이쪽은 왜 involved고 이쪽은 왜 involving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거는 이거 하는데 관련이 돼야 되니까, 혹은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involved 하는 그 행위가 기존 미디어에서의 캠페인까지 포함하니까 이번엔 involving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뭐를 나타내냐? 시장 진입을 향한 이펙티브한,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보시면은 중요한 인볼브드부터 시작해갖고 컨벤셔널 미디어까지는 다 앞에 있는 이니셜 코스트 꾸미는 거기 때문에 S에서 얘를 헤드로 보시면 리프레젠트 되는 거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초기 비용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기존 미디어에서의 어떤 홍보는 여전히 할 수밖에 없다. 커다랗고 이미 확립된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들. 그러니까 뭐 기존의 거대 매체들이겠죠? 걔네들은 뭐를 가지고 있대요? 강력한 브랜드와 접근권을 가지고 있대. 그리고 접근권은 뭐에 대한 접근권이에요? 가치 있는 백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대요. 카탈로그 목록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텍스트, 사운드 카탈로그. 이미지를 동원하던 텍스트를 동원하던 사운드를 동원하던 굉장히 가치 있는 배경 목록에 대한 접근권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거대하고 이미 확립된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들은 분명히 디지털 세대가 돼갖고 뭐 쟤들한테 뭔가 조그만 애들한테 파일을 뺏기는 감도 있겠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 찾아보라 그러면 이거니까 요거. 그리고 이 When It Comes to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about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문법 할 때 왜 문장 같은데 전치사로 분류하냐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드렸었는데 여기서 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고 about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에 있어서 여전히 이점을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냐?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의 이용에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갖는데, 근데 그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는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래. 뭐에 의해서? 디지털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지털화에 의해서 얘네들이 거대 매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애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디지털화가 만들어낸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주는 기존 대형 미디어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어떤 생산 시설이나 기반이 거대할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클수록 좋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전담해 갖고 만들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커다랗게 만들어야 전체가 다 연결되니까는 좋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도로망이나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이제는 생기지만은 원래는 국가가 기반 시설로서 만드는 경향이 많죠. 주제는 책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드리자면 그래도 잠재적인 어니퀄한 효과. 디지털화에 뭐에 있어서 뭐한테 가는 다른 사이즈를 가진 사업체들한테 가는 디지털화의 잠재적인 불평등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규모의 경제는 뭐 이제 고3쯤 됐으면 이해하시겠죠? 네.